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경에 그 조범동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만 오늘 밤늦게 영장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10억 3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사채시장에 10억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받아서 이것을 갖다 사채시장에서 돌려서 현금화한 흔적을 검찰이 줬고 있고, 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경심 교수가 돌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사모펀드에 네. 가입한 게 네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공직자로서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큰 핵폭탄이다고 네.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드디어 이제 윤곽이 조금씩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를 처음 한 달여 전에 그 조국이 뭐 투자했다고 들어봤더니,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고 쭉쟁이고, 직원 2명. 저같이 돈 없는 사람도 500만 원이라도 이 펀드에 투자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할 그런 엉터리인데, 네. 그 74억 약정하고 15억 5천만 원 하고, 이제 황 대표가 그 금융업 하는 후배한테 들은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런 아무런 신뢰도 없는 네. 하나투자금융에 13억을 맡겼던 그 정경심 씨가 네. 알토란 같이 알뜰하게 안전하게 맡겼던 그 양반이 그 이름도 없는 쭉쟁이 회사에다가 10억 그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15억 5천만 원 투자했네 그때 아들. 아들 거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번에 현금화된 게 얼마라고? 10억 3천만 원. 어머, 똑같네. 그것도 하여튼 뭐 검찰이 밝혀내겠지만, 네. 그 후배 금융에 밝은 그 후배 그 사장 이야기가 네. 대체적으로 그건 뭐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10억 네. 3천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네. 그 조국이 오촌 조카하고 이상훈이하고 조범동이하고 만든 그 엉터리 회사, 네. 엉터리 회사에서 그 가로등 전멸기 제조 회사에다가 최태식이 23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최 사장이 그 중에 10억 3천만 원을 수표로 10억 3천. 왜 킥백했대 근데? 그거 이제 알아봐야죠. 그거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정경심 여사가 이 논란에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최 사장이에요. 아니 뭐 긴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 봐도 그거 보면은 아니 그 뭐 저는 뭐 앞으로 이제 검찰이 밝혀내겠습니다만은 23억을 갖다 투자했는데 갑자기 돌연 그거 갖다 10억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두 차례에 걸쳐서 끊어 주었고, 그것을 갖고 현금화 해갖고 그 현금화된 돈은 어디 갔대요 또? 그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최 사장님이고, 네. 자, 가로등 전멸기 제조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이 김영광이는 조범동이는 네. 그냥 뜨내기 떴다방이 떴다방. 무슨 소리예요? 조국 민정수석의 조카죠. 조카죠. 위대한 조카인데. 위대한 조카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조범동이가. 자, 네. 뭐 정경심이하고 맺어서 뭐 어떻게 뭐 주물럭 해가지고 네. 이제 돈 했는데, 최 사장님, 조범동인데요. 아이고 조 사장 예, 아이고, 지금 잘 뭐, 지내지? 예,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네. 우리 수석님은 뭐 민정수석 잘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뭐 수석님 잘 계시. 대통령께서. 앞으로 큰일 하셔야지. 큰일 나죠. 뭐, 하여간 뭐, 최 사장님께서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 다 뭐 되지 않겠습니까? 최 사장님. 예. 10억 3천만 원. 네네. 수표로 저한테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거. 그거. 킥백.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아니, 조범동이가 혼자 나서가지고, 네. 그래, 단단한 제조업하는 양반인데, 10억 3천 그러면, 보증인이 뒤에 있고, 그리고 아이, 확실히 보여줘야지. 다시 한번 그만. 네. 아니, 최 사장님, 네. 10억 3천만 원 수표 끊어가지고 하나 보내주세요. 아 지난번에 우리 정경심 그 교수님께서 그 같이 오셨던 그 정 교수님이 안 그래도 그 비슷한 말씀 합디다. 제가 뭐, 심부름꾼이지. 제가 어떻게 그걸 뭐, 돈 돌라고 하겠습니까? 최 사장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조사 36살 먹은 조사장을 내가 뭘 믿고 주겠어. 내가 다 그래. 우리 정 교수님 보고 우리가 앞으로 또 보면 크게 우리 조국 수석님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지난번 이야기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두 차례 끊어 드리리라.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이런 큰 10억 큰 돈입니다. 그 월급쟁이 평생에서 1억 만져보기도 어려운 건데, 그 10억이라는 거를 제조업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투자한 돈을, 이것도 그 검은 돈을 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채시장 가서 바꾸는 그 돈을 자금 세탁하는 그 거죠. 36살 먹은 조범동이가, 아이고 사장님 뭐 우리 수석님 아시잖아요. 뭐 우리 누님 이렇게 누가 단단하게 신원 보정해주지 않는 한, 자 10억에 대한 상한 뭐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상식이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겠고 아마 조만간 오늘 뭐 조범동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곧 이어서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소환할 겁니다. 소환하면 검찰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물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3천만 원이 현금화되고 그러니까 자금 그런 어떤 괴상한 흐름. 그 괴상한 흐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정경심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입김을 넣거나 말을 했거나 뭔가 흔적이 남지 않겠어요? 그건 앞으로 검찰이 파헤칠 부분이죠. 조범동이가 사기 행각으로 네. 10억 3천만 원을 그 자기가 투자했던데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 사모펀드에도 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 모든 곳에 이 정경심 씨에서 지문이 남아 있는데 네. 사모펀드 운영과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그 네. 업체와 네. 조범동의 관계 모든 곳에 정경심 씨의 지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조범동과 이상훈이가 만든 그 회사가 투자한 2차 전지 회사 WFMF WHO 아니고 WMF WMF에도 WFM 정말 WFM에도 매월 2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600인가 뭐 그것도 보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뭐 혹시 뭐 예상될 수 있는 손실을 갖다 보존해 주기 위해서 뭐 주었다는데 그 또한 사실상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 공동체 아니겠어요? 부부니까. 영어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료로 월 200만 원 받다고 하는데 정경심의 재산 관리를 했던 한국투자금융 직원은 정경심 씨가 그거는 10억 투자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2% 이자인 거지 뭐. 그게 뭐냐니까 사실 우리 이제 흔한 얘기로 보면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면서 검찰이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른바 묵시적 청탁, 묵시적 뇌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법원이 보면 아마 조국 수석도 참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아니 누가 정경심 보고 돈을 줬겠어요? 그러면 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정경심 씨는 왜 또 입원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한다고 같이 그냥 참 마침 박근혜 대통령 오늘 조금 전에 나오셨겠네. 11시에 보면 한강성심병원 저희 뭐 당초 서울대병원으로 갈 줄 알았더니 아마 어깨 수술을 뭐 그쪽이 잘하는 모양이에요. 한강 성모병원이다. 한강성모병원으로 성모병원. 한강성모병원으로 이제 뭐 이송 중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정경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사채 시장에서 10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한 흔적들, 꼬리들이 드러나자 돌연 14명의 변호사가 있는 정경심이 돌연 입원했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자 이제 긴 싸움이 되겠구나. 긴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검찰에서는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기억 안 났어요. 예전에 우리 저 한화 비리 때 그때도 대부분 재벌 재벌 총수들 보면 다 애꾸는 이렇게 하고 뭐 나타나고 이륙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서 죽는 신용하고 나왔다가 풀려만 나면 펄펄 날고 등산하고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정경심 입장에서 뭐까지 계산하고 있냐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그렇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어서 이제 구속 수감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구속 수감되자마자 구속 적부심 내지는 그 이후에 병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법률 전문가들 아주 상세한 섬세한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고 그게 흔히 우리 저 보면 예전에 법비란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법비 그야말로 법을 알고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아득아득 이악스럽게 챙기는 법비라고 합니다. 이 법비들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두수, 세수, 네수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구속 적부심 단계에서 그 이후에는 병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 원래 몸이 아팠어요. 기록을 남겨둬. 거기다 아마 딱 그 다음에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여기서 돗자리 한번 깔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 예전에 이제 박철원 장관 그때 보조하면서 482일을 갖다가 뒤 이제 옥바라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걸 갖다 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제일 쉬운 게 뭐냐니까 저겁니다. 정신 이상을 우울증 아니 진짜예요. 우울증과 정신 이상 전문의가 하나 끊어주면 되니까. 전문의가 그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부러지거나 다친 거하고 달리 거기다 뇌를 갖다 열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정경심은 그와 같은 장기 포석을 두고 있다. 즉
우리의 포인트인 조국 법무장관은 그가 늘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장기 저는 갖다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장기전 하면 또 우리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지금 네. 10억 3천만 원 수표가 명동 4차 시장에서 이제 와리깡 된다 그러죠. 와리 그러니까 할인. 뭐 할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줬는데 제일 검찰이 이제 밝혀줄 건 두 개인가. 첫째는 네. 왜 10억 3천만 원 돌려줬느냐. 그거는 이제 최태식을 갖다 조져야죠. 조직 조지고 또 조범덕을 조지고 그 둘이가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이 검찰이 뭐 계속 하고 있는 거겠지만 자금 어디로 갔느냐. 그 10억 어디 갔냐? 조범동이가 네. 뭐 유흥했었는지 아니면 어디 갔는지 뭐 다 밝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조범동이가 그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 녹취록에 이제 기록된 거 아닙니까? 네네. 최 사장님 네. 그 돈 뭐 어디로 뭐 갔는지 WFM 2차 전지 쪽까지 뭐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우리 죽어요. 낭마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 돈 10억 3천만 원을 네. 누구에게 가짜로 준 걸로 좀 만들어줄 수 없냐 건설업자한테 그렇게 이제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음에 했는데 어디로 처음에 보면 이제 최태식이는 어디로 간 걸로 하자. 근데 조범동이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때 최태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준 걸로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10억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왜 사채 시장에서 와리할까요? 할인할까요? 할인하면 10억 3천만 원 할인하면 한 8억밖에 못 받을 텐데. 왠지 아세요?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5만 원짜리로 그러니까 이게 저 흔적 없이죠. 흔적 그렇죠. 없이가 더 중요한 거죠. 흔적 없이 은행에 넣으면은 계속 지금 저 실명제니까 계속 이게 이제 남는 거고 네. 주고받은 게 또 드러날 거고. 그런데 10억 3천 정도 그 두 차례 나눠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차례인데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10,000원권이 있을 때 사과 박스 하나에 들어갈 때가 그게 약 3억이 들어갑니다. 사과 박스는. 근데 007 가방에 1억 들어간다는 게 그렇죠.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신권으로. 5만 원짜리가 나왔잖아요. 규모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 뭐냐니까 10억을 갖다 와리해서 할인해서 8억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저 사과 반 박스 정도. 아, 케이크 한 상자면 돼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아마 검찰이 집요하게 추적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멀쩡하게 그 할인을 갖다가 수표를 갖다 당당히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 다음 날이면 현금화 되는데 이 어음도 아닌데 어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왜 사채시장에 할인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찰 즉 5만 원짜리를 빼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과거에 보면 공직자들에게 뇌물 주는 수법입니다. 조범동에 이제 뭐 이틀간 뭐 조사를 받았다니까. 네. 야 진짜 저 5만 원권이 이게 검은 돈 숨기는 뭐 대표적인 수단이 된다는데. 네. 500만 100장이면 500만 원이고 100개 묶어봐요. 500억 100 묶음이 5억이고 200 묶음이면 10억이네요. 200 묶음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저 사과 박스부터 좀 작은 거, 사과보다 작은 거. 작은 요만한 그 귤 박스 하나면 땡이에요. 10억이. 집에 뭐 그 사과 박스 하나는 저 벽장에 넣어놓고 계시죠? 아니 사과 박스는 많아요. 근데 그 속에는 사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이것도 박탈감 되는 거지. 뭐 네. 추석날 사과도 한 박스 못 받은 사람들이 네. 많을 텐데. 네. 이거 저 법무장관 주변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옛날 같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그래야 할 시점인데 이거를 기점으로 마누라 병원 입원시키고 자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무장관 하면서 장기전으로 하겠다. 더 웃기는 얘기 아시죠? 지금 법무부에서 이 공보 준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 그래서 보면 이건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그건 장관의 일종 훈령 사항이에요. 뭐냐 앞으로 보면 피의 사실을 갖다 밖에 못 내세우게 하고 다음에 보면 그 소환하고 사진 찍는 거 못하게 합니다. 그 1호가 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이겠네요. 정경심일 겁니다. 근데 뭐 피사실 공포를 금지하는 건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장관 근데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상충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그건 피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그 소환 일자 같은 것도 기자들을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박근혜 정권 때려잡을 때 했던 어제 일은 생각 안 하고 뭐 말이 되나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스럽다.